안녕하세요. 오전 5시 이상! 오늘의 운동 영상은 지금 5시에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흐르네. 지금 5시 한 1분 정도 됐고요. 운동하러 가기 전에 저는 이제 뭐 딱히 먹는 건 없고 요즘 공복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랑 하루가 맞기 때문에 항상 아침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저한테 운동 배우겠다고 해서 왔는데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 제 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6년생 24살 박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둘 다 공복이에요. 공복에 이제 아침 일찍 운동을 하니까 일단 스트레칭을 하고 어깨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첫 운동은 이제 그 스미스 머신을 이용해서 어깨 전면을 이제 운동할 건데 밀리터리 프레스를 할 겁니다. 밀리터리 프레스를 할 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팔꿈치를 최대한 앞으로 내밀어라 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획일화된 방법보다는 개인의 체형에 맞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 나오는 운동이 가장 자연스러운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깨를 수축을 시켜본 상태에서 이렇게 이완까지 맨손으로 시켜보고 나서 가장 자연스러운 무브먼트가 나오는 지점에서 트레이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OM에 대한 것들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풀 레인지로 이제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근육이 이제 타겟팅이 돼서 걸리는 구간까지만 내렸다 밀어주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세트는 워밍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본운동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어느 정도 좀 펌핑을 준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때 자극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혈액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플러싱 자체에서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워밍업을 좀 충분히 해주고 본 운동을 이제 짧고 굵게 막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타겟팅하는 부위는 이 부분이에요. 어깨 전면이 이렇게 옆으로 늘어났다가 그대로 수축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타겟해서 트레이닝하는 운동입니다.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컨디션적인 부분이 조금 저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워밍업을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고 충분히 이제 좀 열도 나고 땀이 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편이 비 오는 날 좀 중요한 것 같고 부상도 비 오는 날 좀 많이 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저는 그리고 이런 프레스 동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립인데요. 그립을 많이들 흘려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흘려잡기보다는 저기 꽉 잡아서 그 힘을, 이 무게를 저기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끌어다 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립 자체를 절대 흘려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워낙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잘 잡아도 힘 전달이 그렇게 막 잘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점은 이제 손가락으로 얼마나 그립을 잘 쥐어 잡아서 힘을 전달받냐,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 지금 가동 범위가 굉장히 짧아요. 그 이유는 이제 어거지로 길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걸리는 부분까지만 내렸다가 다시 포지티브를 갖는 그런 동작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OM을 무조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점에서 수축을 한 상태로 내가 그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완이 될 수 있는 최대한을 가져가고 거기서 다시 수축을 해주면 어느 정도 운동의 질이 좀 높아지죠.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짧게 운동하는 것보다도 하면서 점차 자기만의 그 레인지 오브 모션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10으로 그냥? 20. 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중량으로 인해서 반복수가 작았다가 이제 높은 반복도 쳐주면서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뭔가 시합을 준비할 때 근육의 질이라든지 혹은 밀도라든지 이런 굉장히 높은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에 있어서 뭐 드랍 세트를 너무 자주 하는 건 좋지 않은데 적절하게 섞어가는 거는 굉장히 뭐 근성장이라든지 몸의 완성도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해주는 편입니다. 햄머 스트렝스사의 그 뭐지 숄더 프레스를 했었는데 제 이름 아는데요. 지금 이제 새벽이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다음 운동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어깨 후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프레스 자체는 무게 부하가 이 중력의 반대 방향을 밀다 보니까 당연히 전면이 맞아요. 왜냐면 팔을 드는 상태에서 전면 수축이 개입을 하니까요. 근데 비하인드가 이제 어깨 후면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려오는 그 네거티브 동작에서 후면을 약간 당기는 느낌으로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스스로 이제 회전근개를 박살내고 있는 행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하인드 프레스가 어디 운동이냐? 당연히 어깨 전면과 측면까지 됩니다. 왜냐면 어깨 자체가 이렇게 뒤로 까진 상태에서 내리게 되면 전면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수축했다가 이완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데 여기 가질 때 약간 머리 뒤쪽으로 가게 되면 측면까지도 개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후면까지 넘어간다. 그날의 어깨 운동이 앞으로의 어깨 운동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보면 왜 어깨 후면 운동이 아니냐면 봐보세요. 자, 이 전면과 측면에 대한 움직임만 있죠. 이게 수직선상에서 위쪽으로 동작을 하고 중력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데 어깨 후면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는 역할이 뒤로 당기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당기게 된다면 당연히 중력에 이제 맞는 방향으로 당기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프레스를 할 때 후면이 간다. 힘을 잘못 주고 있다는 게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과 측면 운동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알고 하셔야 됩니다. 포인트 힘. 그리고 많은 유튜버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가끔 헬스장 이렇게 꽝꽝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쳐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꽝꽝 내려놓고 이러면 민폐입니다. 이 다음으로 할 운동은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인데요. 이제 어깨 측면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죠. 지난번에 제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만 따로 빼서 이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오늘 운동보다는 그때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조금 더 세밀하고 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레터럴 레이즈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옆으로만 들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일단 당연히 손목과 팔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 그려지는 궤도보다 내가 그려지는 궤도보다 더 바깥쪽에서 크게 그려지는 궤도로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궤도를 그리다 보면 약간 관성을 통해서 이렇게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걸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진 궤도보다 더 크게 그리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수축이라든지 그런 뭐 이점에 더 용이하겠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이제 팔을 비틀어서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스스로 이제 회전근개를 박살내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는 거 보면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뒤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올리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깨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 후반부부터 해서 전면부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궤도대로 올려줘야 정확히 어깨에 이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수축이 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이 사이드를 무슨 뭐 주전자 물 따르듯이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몸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만 계속해서 뭐 펌핑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사실상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 나오는 동작을 통한 이제 수축이 가장 이제 근성장을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런 궤도이고 수축의 그 구간일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옆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허리가 앞쪽으로 숙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막상 허리를 들면 뒤로 드는 게 맞아요. 근데 허리가 살짝 숙여져 있기 때문에 옆으로 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 궤도를 더 크게 밖으로 그린다는 점. 둘, 셋, 넷 좋다. 셋. 뭔가 붙어 있으니까 느낌이 좀 그렇네요.
저는 여자를 좋아해요. Kiss me, darling, kiss me tonight. 저는 그럼 좀 무서워? 그리고 드럼 세트 같은 경우는 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을 다 내리진 않고 수축에만 좀 집중을 하죠. 얘도 지금 수축을 하고 싶은데 힘이 빠져서 못하는 거 뿐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완 쪽을 많이 잡던데요. 사실 그런 것보다도 이 손목 쪽에 최대한 가까이 보조를 할 때는 붙어서 이 끝에 지점에서 살짝 수축을 더 할 수 있도록 끝에 부분을 살짝 올려주는 게 킥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지도 않는데 올리면은 어깨 브레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운동을 시행하는 사람이 궤도를 이렇게 크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조하는 사람의 역할은 조금 더 수축에 대한 도움을 주고 그 궤도를 더 크게 바깥쪽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마 보조의 관건일 것 같아요. 드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랑 4세트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드랍은 이 첫 세트 때는 이제 그냥 없이 하고 나머지 3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랍 세트를 같이 동작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량을 많이 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벤트 오버를 할 때 네. 허리를 많이 굽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하세요? 벤트 오버를 할 때 네. 숙임의 정도는요, 내가 맨손으로 이렇게 제껴보면 수축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수축했죠? 네. 이렇게 하면 수축이 되잖아요, 어깨 후면이.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항상 웨이트 트레이닝은 수직선상에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항을 잘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맨손으로 이 상태에서 어깨 후면 수축을 했죠? 그렇게 해서 수축을 한 상태에서 숙였을 때 이 수축점이 수직이 되는 구간에까지만 숙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허리의 수준 정도를 그때 결정을 하죠. 네. 그냥 무작정 뭐 많이 숙인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이 수축을 해보고 이 수축점이 가장 수직으로 오는 점에서 이제 운동을 해주면 됩니다. 이 머신은 이제 어깨 후면 운동인데요. 사실 어깨 후면 같은 경우에는 이완이라는 동작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깨 후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완이 되려면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야 이완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벤트 오버에서 모든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같은 어깨 후면 동작도 이 상태에서 이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깨 후면 같은 경우에는 이완도 물론 중요한데 이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서 수축에 조금만 더 이제 집중을 해서 하는 편입니다. 어깨 후면 같은 경우에 동생 하는 거 보면 제가 말한 대로 이완에 집중을 좀 덜하고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축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수축이 걸려있죠. 완전히 다 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뭐 등에도 힘 줄 필요 없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얘가 축이 돼서 이 궤도가 움직일 때 더 바깥쪽으로 크게 움직이려는 그런 궤도를 갖는 게 가장 좋은 수축을 이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운동을 리드미컬해야 돼요. 본인들이 딱 설정한 그 리듬에 나중에 힘이 빠지더라도 계속 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인데, 그러니까 본인만 리듬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서 근육을 계속 컨트롤 해주는 게 제일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겠죠. 맨날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중요한 점이 3등 운동을 할 때 무조건 길게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약한 부위는 있잖아요. 유전적이거나 근육이 잘 안 크는 게 아니라, 저희 잠베이 구독자님을 만나 뵀는데 잡아줘. 알려줘. 놔줘.